이제 사실 NGO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 현타 오는 순간이 매월 25일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월급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70만 원 정도? 사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미 사업으로 한 월 800만 원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때 한 800만 원 만들다 보니까 월급에 제가 3배를 벌었잖아요. 사실 나오는데 큰 부담이 없었어요. 이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것이 좀 고정 수익으로 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퍼플오션에 진입하는 게 방법이 뭐냐면 레드오션의 상품에다가 어떤 자신만의 차별화점을 하나 넣거나 아니면 포지셔닝을 새롭게 해서 타겟을 좀 좁히거나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퍼플오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구피디입니다. 오늘은 30대에 연 3억을 버는 정파고님을 정말 어렵게 섭외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만족 못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파고님은 온라인 사업으로 빠르게 성과를 내셨는데 잠깐만요. 여러분이 벌써 이런저런 걱정이 되실 거 잘 알고 있어요. 뭔가 출연자가 자기 자랑만 하고 끝날 것 같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서 나오고 싶은 분들에게 이거야말로 가이드북이 될 수 있겠다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떤 아이템을 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언제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지 왕초보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줄지도 모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 정파고입니다.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살기 위해서 약 3개월, 4개월간 제가 꾸민 이 오피스 공간에서 세계 여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3개의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병원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카피라이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약사님과 협업해서 영양제 제조 및 판매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고, 월화는 제가 제 개인 공간에 상주하면서 원격으로 업무를 하거나 제 개인 시간을 좀 보내거나 일주일 동안 올릴 컨텐츠를 한 번에 다 만들거나 이런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병원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9개 정도의 병원의 마케팅을 담당해서 이제 보통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의 블로그 마케팅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다 카피라이터다 보니까 고객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병원에 대해서 검색했을 때 쉽게 병원의 오프라인 현장으로 방문하게 만드는 그런 포지셔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뭔가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지도입니다.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계지도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큰 게 와서 좀 당황했어요.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면 약간 세계에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럼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해주시고. 보통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면은 동남아, 아시아 같은 좀 저렴한 국가에 가서 되게 적은 비용으로 먹고 사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 사실 그런 거와 저는 좀 맞지 않거든요. 저는 좀 플렉스하는 걸 좀 좋아해요. 지금 한국에서 사실 버는 돈은 한 달에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시스템을 조금 축소하지만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시스템을 가진 채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좀 서고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 도와주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도와주는 이제 동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조금씩 의사결정을 하고 조금씩 작업만 해도 세계여행하면서 충분히 월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희망의 롤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인스타에도 몇 번 언급했지만 NGO에서 일을 한 3년 반, 4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NGO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제 현타 오는 순간이 매월 25일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월급 네.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 170만 원 정도? 나름 제가 공부도 되게 잘했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과외할 때보다 돈을 못 버니까 좀 약간 현타가 많이 왔던 순간이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그렇게 길게 일을 했었던 이유는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 이것 덕분에 그래도 4년 정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해외 유학을 좀 꿈꾸게 되면서 180만 원 받다 오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뭔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근데 이 분야를 계속 할 거라면 커리어를 계속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 2년간 공부하면서 2억의 학비가 필요했던 거죠. 예. 네네네. 사실 180만 원 받는 직장인이, 물론 그때 220까지 올라갔지만 18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어떻게 2억을 모아서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2억을 벌고 갈 수 있을까. 그 고민 끝에 뭔가 돈을 따로 벌어야 되겠다. 틈틈이 또 퇴근하고 주말 이런 시간들을 계속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뒤에 살짝 보이는데 책이 되게 많은 게 살짝 보일 거예요. 제가 네네.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면서 책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치가 녹아있고 이 경험치 중에 내가 한 1%만 흡수할 수 있어도 뭔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사업을 저는 바로 만들었어요. 바로 이제 그 당시에 네이버 카페 마케팅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 마케팅 회사로 시작으로 지금의 뭐 병원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막 카피라이팅 회사, 영양제 회사까지 쭉쭉 만들게 됐던 거죠. 직장에서 나올 때 탄탄대로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제 고난길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사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이미 사업으로 한 월 700~800만 원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때 한 700~800만 원 만들다 보니까 월급에서 제가 3배를 벌었잖아요. 사실 나오는데 큰 부담이 없었어요. 이미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것이 좀 고정 수익으로 좀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내가 굳이 직장에 매일 필요가 없겠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막 심해질 때여가지고 직장에서는 이제 해외 사업을 많이 하는데 해외 사업이 거의 막힌 상태여서 최근에 또 일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냥 체력이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뭐 사업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경제학 석사 과정도 같이 밟고 있었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사업만 하는 게 너무나 편하고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 그 직장을 무작정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해 좀 조언 같은 거 하나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 반대예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거 사업 지금 대단한 건데 내가 올인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야 똥 쌀 시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퇴사하고 사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되게 조급함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시간은 많지만 의사결정을 그르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은 사실 월급이 꾸준히 들어오면 뭔가 마음이 여유로워요. 근데 월급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늘 들어오던 게 갑자기 안 들어오면 그 순간 뭔가 불안해. 현재 통장 잔고보다도 미래에 대한 기대 소득이 본인의 심리에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지금 통장에 1억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달에 만약에 200만 원이 안 들어온다. 그럼 되게 불안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불안하게 되면은 근데 단기적인 의사결정밖에 할 수 없게 되고, 근데 사업이라는 게 구피디님 아시겠지만 되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 한 행동이 일주일 뒤에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1년 뒤에 나에게 영향을 줄 만한 의사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데 불안하게 되면 그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 없이 마케팅만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절대 퇴사하지 마시고 회사를 다니시면서 조금씩 사업을 만들어 보신 뒤에 그 뒤에 퇴사를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파고님이 생각하시기에 뭔가 월급에 어느 정도를 벌면은 퇴사를 하기가 딱 좋은 것 같으세요? 전 3배요. 3배. 파고님 네. 하신 것처럼. 네, 근데 연봉이 월 1,0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월 3,000 벌기는 쉽지 않으니까 보통 통계 자료를 보면은 우리 한국인 대부분의 이제 20, 30대 남성들이 평균 연봉이 250에서 300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월급의 한 3배? 한 700~800 정도는 벌면은 좀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고정소득과 변동소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월급은 적지만 고정소득이에요. 그 숫자가 변함이 없고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제 변동소득은 내가 월 700을 벌었지만 사실 내 다음 달에 10원도 못 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계산을 한번 때려보면은 한 3배 정도 벌면 그래도 변동소득이지만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거죠. 처음 시작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로베이스에서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을지 구체적인 단계를 조금 핵심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면 일단은 좀 책을 많이 읽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책을 5권 읽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은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조금씩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이 사실 없으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게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인풋부터 채우기 위해서 독서를 좀 많이 할 것 같고, 독서를 좀 한 다음에는 저는 시장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제학도 전공한 사람으로서 시장에서 반응하지 않는 아이템을 세상에 내놓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입장이에요. 물론 우리가 혁신적인 스타트업이어가지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내놓고 이런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온라인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이미 세상에서 잘 팔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새롭게 좀 변형하거나 차별화점을 만들거나 포지셔닝을 좀 새롭게 해서 사업을 만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한 뒤에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서비스들을 많이 분석하고 케이스 스터디 하면서 내 이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좋아하는 일로 사업하지 말라,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이렇게 굳이 밝히진 않지만 만약 이게 일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 그 취미를 잃어버릴 것 같은 거야. 제가 되게 친한 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축구를 너무 사랑해요. 축구공을 껴안고 잘 정도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업으로 삼고 아마추어 프로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축구가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순간 너무 사랑했던 취미가 좋아지지 않아질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아하는 일은 좋은 취미로 만들고 사업은 시장에서 반응하는 걸로 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뜬금없이 막 아이템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미 반응이 되고 있는 아이템을 뭔가 나만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레드오션을 잘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드오션이란 말은 즉 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고, 포화 상태다라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시장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 바로 레드오션인 거거든요. 근데 그 레드오션과 어떤 블루오션의 가운데를 보통 퍼플오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퍼플오션에 진입하는 게 방법이 뭐냐면 레드오션의 상품에다가 어떤 자신만의 차별화점을 하나 넣거나 아니면 포지셔닝을 새롭게 해서 타겟을 좀 좁히거나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퍼플오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의원이다. 한의원은 되게 사실 레드오션이에요. 한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럼 레드오션인 한의원은 그럼 하면 안 되냐? 아니죠. 누구나 다 한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한의대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한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럼 그 사업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다이어트 전문 한의원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이 차별화점을 주거나 사업을 새롭게 재해석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레드오션을 퍼플오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고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데 브랜딩을 함으로써 뭔가 어떤 좋은 점을 얻었는지. 사실 브랜딩을 함으로써 되게 사업이 잘 된다라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제 사업은 어쨌든 마케팅하는 다른 채널이 있고, 근데 이제 브랜딩을 하면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 구피디님 같은 분들을 알고 지낼 수 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을 하면은 되게 외롭습니다. 왜 외롭냐면은 이런 고민들을 토로할 사람도 많지 않고, 직원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표들의 어떤 고충?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제가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2달간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되게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브랜딩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 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사업가가 된다면 사실은 브랜딩부터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미 키워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 내가 빨리 하려고 하다가 유학 비용을 준비하려고 좀 급하게 하려고 하다가 저는 사실 브랜딩을 좀 많이 놓쳤어요. 마케팅에 치중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좀 더 여유로운 시대로 돌아가서 구피디님과 같이 20대로 돌아간다면은 한동안은 브랜딩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은 훨씬 더 수월했겠다. 그러니까 처음에 급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돌아간 꼴이 된 거예요.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브랜딩을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요. 브랜딩부터. 사실 이제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돈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근데 확실히 돈을 번 다음에서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돈을 한번 많이 벌어봐라. 그 다음에는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